뉴스 속에서 창업가 경영의 노하우를 배우는 부자비즈의 노하우인 뉴스입니다. 오늘은 쫄딱 망하지 않는 비결 우버이츠에게 배우자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는 분들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길바닥에 나앉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 다 날리고 또 가족들까지 그런 비참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창업하는 거, 사업한다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도전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근데 사실 모든 사업이 이렇게 다 쫄딱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멈추는 걸 몰라서 그래요. 적정한 시점에서 멈추면 되는데요. 그게 안 될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또 안 되는 사업에 그 미련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쫄딱 망하는 그런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요. 연애할 때 들인 시간과 노력, 비용이 크면 클수록 상대방을 포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들끼리도 이렇게 헤어질 때 좀 뭔가 깔끔하게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뭐 구설수가 많은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뭐 연예인이 그 헤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정말 그 한 사람이 정말 억울하고 피해를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못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이든 연애든 정말 깨끗이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깨끗이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버이츠가 최근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우버이츠가 음식 배달 서비스 이제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했죠. 9월 10일 날 아마 이런 뉴스 기사가 뜬 것 같아요. 우버이츠가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의 일입니다. 우버이츠가 음식 배달 서비스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실 아마 기존의 배달 업체들은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2018년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은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은 물론이고요. 또 딜리버리 히어로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 등은 아마 향후 벌어질 그 우버이츠와 하게 될 경쟁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또 방어적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펴면서 사업을 진행했을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존에 이제 좀 안심하고 있던 선발주자들도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우버이츠는 전문 배달 기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라는 컨셉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 서울 강남구 이태원 등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이제 사업 중단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는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해서 서울 16개 구에서 이용할 수 있었고 한 2,400여 개 정도의 그런 배달 레스토랑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버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스타트업 그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리고 국내 음식 배달 서비스업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그런 눈독을 들이는 그런 시장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배달 시장, 음식 온라인 주문 시장은 세계에서 4위를 자랑하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인의 월 평균 주문량은 무려 1억 5천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 1인당 월 평균 3번 정도, 3번 이상 배달을 시킨 그런 셈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음식 배달 서비스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통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힐하우스 캐피탈 같은 우아한 형제들의 투자를 했던 힐하우스 캐피탈은 2019년 5월에 역시 음식을 배달해주는 뭐 다양한 이제 뭐 다른 것도 배달해주지만 어쨌든 마켓컬리에 또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또 손정희 씨가 투자한 쿠팡도 2019년 8월에 그 쿠팡이츠라고 하는 음식 배달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유망한 시장에 진출했던 우버가 왜 우버이츠 사업을 중단했을까? 바로 여기에 우버이츠의 그 현명한 쫄딱 망하지 않는 비결, 현명한 판단력이 저는 우리가 배울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수익성이 약한 사업, 그리고 미래에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는다. 이것이 중요한 경영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수익성이 약한 사업은 계속 모회사의 사업성을 갉아먹어요. 그렇다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다라는 거죠. 적자를 보면서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이 있고 빨리 접는 게 현명한 사업도 있는데 우버는 우버이츠를 빨리 접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기존에 이미 국내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을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경쟁까지 더 치열해지니까 더더욱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배달의 민족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75%에 달합니다. 거의 뭐 독과점인 셈이죠. 여기에 경쟁도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쿠팡이츠도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경쟁도 더 치열해졌다라는 거죠. 2년간 우버이츠 사업을 전개했지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실이 점점 더 커졌던 것이죠. 축적형 비즈니스는 선발주자를 후발주자가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마치 네이버를 이기기가 참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에어비앤비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축적형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이기기가 어렵고요. 축적되어 있는 콘텐츠, 뭐 댓글도 콘텐츠이고 확보되어 있는 사업자도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뭐 또 라이드 서비스, 제휴되어 있는 라이드 서비스나 뭐 이미 시작한 라이더들의 숫자도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버 코리아는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중단하고 대신 우버의 핵심 사업인 승차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앱 호출로 부를 수 있는 우버 택시를 3,000대까지 늘렸다고 하고요. 또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특별 회원으로도 가입했습니다. 2019년 말에는 서울 개인 택시 운송조합과 협업해서 플랫폼 택시를 출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승부를 걸겠다라는 거죠. 우버가 현재 국내에서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고급 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과 외국인 전용 택시 서비스인 우버 인터내셔널,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인 우버 택시가 있는데요. 사실 고급 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 이것도 아직까지 뭐 타다가 있긴 하지만 강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 택시 서비스도 우버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먼저 집중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모빌리티 시장은 아직 최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버 입장에서는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인데다가 확고한 시장 지배자가 이미 존재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업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버가 우버이츠를 포기한 데서 배우는 쫄딱 망하지 않는 비결, 정리해서 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안 되는 사업은 빨리 과감하게 접으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이기는 싸움만 하라고 했어요. 또 책상 위에서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없는데 어떻게 실전에서 이기냐고도 말했습니다. 우버는 손자병법의 이 전략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독과점적인 막대한 경쟁자를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길 묘수도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사업을 포기하고 이기는 싸움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용꼬리가 되지 말고 뱃머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싸워야 합니다. 할머니가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미모를 가지고 다투면 이기는 건 불가능하죠. 한 번도 춤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이돌 댄서들과 춤을 두고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뱃머리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핵심 역량 중심으로 경영을 해야 합니다. 본업에서도 신규 사업에서도 경쟁 우위를 만드는 것은 역시 회사의 핵심 역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는 기왕이면 우리의 핵심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하는 게 좋아요.
만일에 핵심 역량이 없는 신규 사업 분야에 진출한다면 그 핵심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수립하고 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어떤 역량을 핵심 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보통 사업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역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이 경쟁 우위가 없을 경우에 실패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투자와 손실 한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한도입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망하는 사업을 접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깝기 때문이에요. 투자를 많이 할수록 본전 생각 때문에 더 못 접어요. 하지만 이렇게 질질 끌려가다가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투자자 중에 벤처 캐피탈인데요. 성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CEO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인수합병에서도 성률이 높고 또 투자한 사업에서도 성률이 높고 손실은 적은 건지에 대해서 비결이 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아주 간단했어요. 투자를 하거나 인수합병한 후에 손실 한도를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투자를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정말 다 잃는 경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쫄딱 망하지 않는 비결, 우버가 우버이츠 사업을 포기한 데서 쫄딱 망하지 않는 비결을 배웠는데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중에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거나 또는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서 그분들이 경영에 또는 창업의 노하우를 배우고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자비스에서는 CEO의 탄생 리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3개월 24일 192시간 프로젝트,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48일 384시간의 프로젝트,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성공의 비결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성공의 비결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거나 자기를 성공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의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CEO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서 창업 준비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멘토와 코칭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하우 인 뉴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